일본 방위 기밀이나 전력 철도 등 기간 시설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 전기 본사나 주요 거점이 있는 120대가 넘는 PC와 40대가 넘는 서버에서 부정 접속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물론이며 방위성, 환경성, 내각부, 원자력 규제위원회, 자원에너지청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과 전력통신, 철도, 자동차 분야의 대기업 등 적어도 수십 개에 달하는 일본 기업에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는 부정 접근이 중국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시작돼 일본 내 거점으로 확산됐다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사이버 공격 대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이 대규모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일본의 사이버 공격은 무려 1281억 건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공격은 2015년 이후로 매년 약 2.4배씩 증가해온 추세로 2017년의 경우 일본에서만 첫 분기 동안 90억 건이 넘는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피해액이 무려 580억엔, 하나로 약 5,648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엄청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의 도핑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세계 반도핑 기구는 러시아에 대해 앞으로 4년간 주요 세계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022년 동계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가 지원을 받은 해커그룹이 도쿄올림픽을 표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해커그룹은 그동안 러시아 선수의 부정행위를 규탄하는 상대가 누구이든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에도 자국 육상 선수단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해킹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러시아 선수단이 자국 국기를 내걸지 못하게 하자 공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개회식 때 악성 코드가 올림픽 IT 시스템의 백엔드 전체를 다운시켜 발권 시스템 및 와이파이 올림픽 응용 프로그램 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마치 북한이 한 짓처럼 보이도록 시도했으나 나중에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일본은 지금 보복 공격할 거라고 예상되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러시아 사이버 위협에 맞서 싸워줄 적임자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신 주관사 NTT 도코모는 한국의 보안업체 윈스에게 보안 솔루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보안을 맡긴 이유는 그 놀라운 능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해킹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 기간을 통틀어 6억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공격 조직은 올림픽 파기자란 악성 코드 공격을 비롯해 조직이 6,200여 대 PC의 하드디스크를 일제히 파괴하려는 공격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에 한국에 대처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사전에 이미 국내 최고 수준 화이트 해커들과 모의 해킹을 벌이는 등 실전 훈련을 철저히 했고, 국내 보안업체들은 각 기관들과 함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놨습니다. 결국 거의 피해 없이 복구되었고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한 보안 관계자는 당시의 대처 모습을 보고 일본 쪽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러시아 해커들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NTT 도코모는 윈스의 솔루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자국 보안 솔루션 제품이 전무한 일본 보안 시장의 특성상 우리 기술력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보안 쪽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쪽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4일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 일반 사용자 윈도우 7 사용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최대 900만 대의 PC가 윈도우 7 체제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은 여러모로 사이버 보안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IT 예산 중 사이버 보안에 지출하는 비중이 1%에서 3%에 불과하다고 답한 일본 조직은 22%에 달했으며 이는 전세계 평균에서도 한참 떨어지는 비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이유는 정부 기관의 태만에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같이 협력하는 다른 국가 역시 동일한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이버 보안 조치율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보다 미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64%가 정보보안 책임자를 두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겨우 절반만 넘는 55% 기업만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가 없는 민간 기업의 경우 약 4분의 1가량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수익성 강화에만 신경 쓰며 보안에는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엔 일본의 사이버 보안을 관장하는 장관이 컴퓨터를 두드려 본 적도 없다는 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은 일본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본부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자백하며 당시 국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해 묻자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러니 일본에서 제대로 된 보안 정책이 세워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 보안의 우수성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추로 요스케 참의원은 한국의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일본에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야 하는 일본은 한국의 방어 능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지금 일본은 때 아닌 파친코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밀폐, 밀집, 밀접하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파친코 가게들은 원정객들을 받으면서까지 성황리에 영업 중이라 생긴 전쟁입니다. 아무리 경고와 호소를 해도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파친코 광들과 영업점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 강력한 대책을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까지 며칠 동안 벌어지고 있는 파친코 난장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베가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7개 현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니까 파친코를 하려는 일본인들의 행렬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4월 16일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비상사태 선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바라 기현의 파친코점까지 월경하는 차량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일까지만 해도 모리야시의 파친코 가게에는 오픈하기 전부터 차량들이 몰려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치바현의 아비코시 등 도쿄 인근 지역마다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혹시나 C19가 전파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25일에도 오사카시의 사카이 시내 영업점에는 개점 1시간 전부터 300명이 줄을 서 있었다는데 기자의 질문에 매일 오는 습관 때문에 찾아왔다. 평소보다 손님이 너무 많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많은 지역에서도 파친코점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18일과 19일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야마구치현에서는 전파 우려 때문에 지역 파친코 가게에 대한 휴업 요청을 했고 5월 6일까지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업 보상 협력금을 지급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지켜지지 않는 외출 자제와 활발히 영업하는 파친코 가게의 모습은 해외 언론에까지 대서특필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일본인들은 줄을 잘 선다, 신호를 잘 지킨다. 그러나 야간 유흥가에는 금연 지역에서 흡연을 하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만취자를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본인들이 이제는 파친코점에 몰려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이동과 외출을 80%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20%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 완전 통제 불가능의 일본이 되고 있다. 이상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외출 자제하는 80%에 들어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일본인들이 대다수가 된 꼴이고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도대체 일본 정부는 뭐 하느냐, 불안하다 라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부랴부랴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28일에서야 영업 중인 파친코 가게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겠다 라고 나선 거죠.
도쿄도에는 약 770개의 파친코 영업점이 있는데 일부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는 손님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고객의 말에 의하면 평소보다 3배의 손님들이 있다, 정말 놀랐다 라고 인터뷰할 정도니까요. 도쿄도는 먼저 비상사태에 협조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체를 먼저 파악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156개 영업점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영업을 하던 26개 중에서 4개점만 활발히 영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나가와현은 전체 474개의 영업점 중 18개가 영업을 했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점포는 발 디딜 틈 없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와 도쿄도 등 지방 행정부에서 공갈 협박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려고 하지만 영업점들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에서 휴업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9일에 점포명을 공개하겠다 라고 했지만 사업주는 아주 난폭한 방식이고 왜 갑자기 파친코 가게를 악한 것으로 보는지 두렵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들은 파친코 기계도 50%만 가동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와 수리비 등은 계속 나가는데 50만엔, 약 572만원은 쥐꼬리밖에 되지 않는다. 직원 19명과 경품 공급자 등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친코 가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는 점포의 이름을 공개하고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한 법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여론은 가게도 전파 염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미흡한 조치만 믿고 영업을 하게 할 수 없다 라는 입장과 개인의 영업 자유가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보상도 없이 휴업하라고 강제할 수가 있는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본 헌법 29조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개인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 보상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현재의 파친코에 대한 압력은 불평등을 싫어하는 세상의 동조 압력이다. 새로운 징후를 낳고 분열을 재촉할 수가 있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파친코 영업점이 일본인들의 생활과 환경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베 정부와 지방 행정 조직 등에서 아무리 경고와 호소를 해도 그렇게 쉽게 문을 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두면 또 전파 속도가 확 늘어나는 엄청난 사고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